시가 변동이 있었던 11억 9억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는 형사대로 걸고 윤석노가 또 민사를 걸어요. 부당이득금이라고 민사를 걸어가지고 2018년도에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재판을 겁니다. 2018년에 부당이득금 내가 4억 원을 부당으로 편취했다.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걸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론 종결이 2019년 5월 23일인데 1년 반 동안 제가 이제 이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었는데 판결문이 어떻게 났느냐? 여러분들 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판결문이 어떻게 났냐? 피고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영업 상황에 따라 수시로 등락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 계약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쭉쭉쭉 해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뭐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희대 판결문이 나와요. 자, 윤석노가 노 사장이 투자 사기를 쳤다 그랬어요. 투자 사기를 쳤다 그랬어요. 윤석노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그때 데저트 땡땡 방송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제가 윤석노에게 먼저 접근하여 투자를 제안하면서 윤석노를 기망하고 윤석노로 하여금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냐? 많은 투자들이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구체적인 투자 시기 및 금액 등을 언급하며 말했지만 이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를 위해 원고를 속인 것에 실제로 그런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조사 결과 원고 주장과 같은 자동차 시승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소유회사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윤석노는 노은교로부터 회사 주식을 4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노은교에게 100주를 추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며 결국 위 회사 주식 300주를 4억 원에 매수 계약금 5천만 원 피고에게 지급한 것을 포함해서 사실 투자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 사정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노 사장이 윤석노에게 먼저 접근하여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요 내용들을 쭉 보면 요거는 노보스 인더스트리 제가 올려놨는데 오죽했으면 판사님이 손해액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원고 윤석노의 주장을 어느 뭐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결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노가 말하는 사기를 당했다. 노 사장이 투자 사기를 했다. 근데 이거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노 사장이 빠져나갔거나 그게 아니라 자 증거는 불충분할 수가 없죠. 노 사장은 모트라인을 알몸으로 나왔어요. 윤석노는 법인 정관이든 회계 자료든 뭐든 다 자기가 증거 자료를 다 짜맞춰서 제출했죠. 제가 처음에 무방비로 당했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아니 윤석노 주장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왜 노 사장은 말만 하고 뭘 제출을 못하지? 제출할 수가 없지. 내가 윤석노한테 뭘 달라 뭐 달라 하면 안 주잖아. 나는 회사를 나왔는데 대표이사직도 아니고 회계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석노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모트라인 자료를 내야 되는데 윤석노가 줍니까? 안 주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료를 낼 수가 없었어요. 고소를 그렇게 다 만들어서 했는데 내가 자료를 낼 수가 없죠. 자료에 접근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 꿰차고 있는 윤석노가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면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판결에 졌을까요? 그랬으면 판결문에 무엇으로 인정되어 뭐 혐의를 인정하기 뭐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왔겠죠. 근데 판결문이 뭐라고 나왔어요? 이 사기에 관련돼서 어느 뭐로 보나 원고 윤석노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기의 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야? 사기 자체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기가 있었으면 판결문이 저렇게 안 나왔죠. 자, 저 판결문 1심이 나오고 나서 윤석노는 자료가 부족했다 어쨌다 그러면서 2심에 가서 자기가 진실을 밝히겠다 어쩌겠다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유튜브든 뭐든 이렇게 말들이 오고 가고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심에 대한 판결문이 나와요. 2심에 대한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 2심의 판결문 내용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자동차 시승기 영상을 제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외회사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 감소 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소외회사의 주식 가치는 위 매출 감소 내역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윤석노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재판부는 판사님께서는 여기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아예 이들의 주장 자체가 이들의 주장 자체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너는 이유 없어. 네가 말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또 이제 대법원에 가서 밝히겠다. 그래서 대법원에 갔어요. 자기는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계속 재판부에서는 어느 모로보나 노 사장은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대법원을 갔어요. 오영진님, 오정진님 자동차 방송 맞고요. 자동차 방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억지로 보라고 안 했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거 보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대법원에 갔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문이 또 나왔느냐.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 사장은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윤석노는 노 사장이 사기를 쳤다고 했을까요? 나는 이게 되게 의아해요. 근데 이 사기라는 말 11억 9억 7억 5천 사기 사람들이 엄청 물어뜯지 않을까요? 왜 사기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면 조사 이유나 판결문이 저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왜 사기라는 말을 써서 제가 이 사회에서 자동차 유튜브로서 리뷰어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허위된 고소 내용으로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왜 했을까? 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왜 해요? 5일 관련해서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저런 댓글이 달려요. 이런 제보가 오니까 아직까지도 얼마나 이때 노 사장이 사기꾼 프레임을 세게 당했으면 아직까지도 그런 댓글들이 나와요. 왜 사기를 당했다고 했을까요? 사기를 당한 내용이 아예 1도 존재하질 않아요. 근데도 끝까지 사기를 당했다. 노 사장은 구속된다.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까지 찍어서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노 사장이 구속이 된다. 업무상 횡령을 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이거는 걔네들 사이트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뭐 0.03%의 무죄? 노 사장은 무조건 구속이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횡령 배임. 여기서 사기가 빠져요. 원래는 사기 횡령 배임으로 처음에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기소가 올라갔고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노 사장이 횡령, 사기, 배임으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꾸며서 넘어갔고 근데 경찰에서 올라갈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는 경찰에서 기소로 올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왜? 그 당시에는 내가 증거 자료를 못 냈어요.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나는 확보할 수가 없어. 왜? 회사를 나왔는데 윤석노가 말하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려면 법인회사에 자료를 긁어다가 내야 되는데 얘가 안 주잖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근데 얘가 다른 민사소송을 걸면서 거기에 냈던 증거 자료들을 우리 변호사님이 열람을 해서 그 열람된 자료를 모아서 내가 이제 증거 자료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도 증거 자료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가도 만약에 이때 내가 구속됐으면 어떻게 됐겠어? 영영 노 사장은 사기꾼으로 끝났겠죠. 왜 이때 구속에 관련된 조사가 시작됐는지가 나는 이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이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내가 난폭 운전으로 윤석노가 영상 다 제출했다고 경찰 조사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때 영상이 제출됐으며 왜 11월 달 노 사장이 근무하는 11월 달에 기자가 미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고 이때 만약에 난폭 운전으로 구속이 됐으면 나는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못했겠죠.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 사장은 영영 이 사회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실형을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구속이 안 되고 여기서 다른 사건에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열람을 해서 내보니 사기가 명백히 아니라는 게 1차적으로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으로 늘 방송을 하던 이쪽의 애들이 프레임을 바꾸죠. 사기꾼이라는 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 밝혀지니까 요거는 빼고 이제 노 사장은 구속된다로 바뀌어요. 횡령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소가 된 공소장에 검찰이 검찰이 기소를 해서 공판을 갔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서 제가 100만 원의 벌금을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또 이걸 갖고 봐라. 노은규가 노 사장이 벌금을 맞았다. 죄를 졌다는데 아니죠.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 공소 사실 중 가지급 명목, 입금 지급 명목, 가지급이에요. 가지급. 윤석노가 내가 가지급을 많이 갖고 가서 횡령을 했다고 했던 부분. 벌금 납입 명목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은 강무죄다. 무죄 부분 판결의 유지를 공시한다. 근데 왜 1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냐? 여기에 보면 김땡땡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를 도촉받고 이런 건 없었는데 내가 이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증거자를 못 냈는데 회사 자금 300만 원을 김땡땡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가 송금을 해요. 제가 딱 하루 회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300만 원을 내 계좌로 내가 받은 성과금이나 내 급여로 한 다음에 내 계좌에서 김땡땡이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당연히 내 계좌로 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귀찮으니까 내가 피해자의 회사 자금 300만 원을 김땡땡의 국민은행 계좌로 변제 명목으로 송금을 했다. 근데 이들이 이게 횡령이라고 계속 직원들이 다 똘똘 뭉쳐서 진술을 하는 거죠. 이게 횡령이다. 나는 혼자잖아. 회사를 나왔잖아. 나는 이게 횡령이 아닌데 얘네들은 이게 횡령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지. 나는 증거를 밝힐 수가 없잖아. 자기들이 다 이게 노 사장이 횡령한 거라는데 뭐라 그래 내가. 아니 내가 내 통장으로 옮겼다가 했으면 그게 귀찮아서 넣었더니 이게 자기들 허락을 안 받고 있다고 횡령이라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2018년도에 내가 인정했잖아요. 경찰 조사 때부터 내가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시작할 때부터 인정을 했어. 아, 내가 그거 송금한 거 맞다. 내가 송금했다. 300만 원 내가 송금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인정을 해버렸는데 자 0.03%로 노 사장은 구속이 된다는 둥 무죄를 받을 수 없다라는 둥 했는데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노 사장의 사립서를 개인 저작물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 피해자 및 회사 및 윤땡땡과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한 주장으로서 그 주장 진술에 의해 형사 책임이 좌우된다고 할 수 없고 윤땡땡도 주식회사 아프리카TV의 시스템 문제로 노은규가 개인 명의로 위 계약 체결한 것일 뿐 계약 주체는 피해자 회사라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유지를 공시한다. 혐의 없음이 아니라 무죄예요. 저는 횡령과 배임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무죄. 자, 근데 이거를 또 억울하다고 하면서 항소심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또 항소심에 가요. 재판이 있는 날 그쪽 애들 우르르 왔어요. 저는 혼자 갔어요. 우르르 와서 앉아갖고 뭐 난리 법석을 치렀죠. 자, 항소심에 가서 어떻게 또 판결문이 나왔느냐. 여기서도 보면 주문에서는 원심 판결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기해버린다. 업무상 배임은 아예 판사님이 파기를 해버렸어요. 거들떠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위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유지를 공시한다. 원심 판결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유지를 공시한다. 혐의 없음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무죄입니다. 아예 죄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없는 죄를 누군가는 만들어서 노사장을 자 그랬더니 대법원에 가서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대법원을 갔습니다. 이미 처음에 판결문 자체가 그런데 대법원에 갔어요. 자, 판결문 어떻게 나와요? 상고가 아니에요. 상고.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의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정도로 검사도 이상하죠. 자, 지금 하바나님께서 검사가 이상하다. 위에 달자님께서도 자, 왜 이상하냐면 자, 노사장을 사기꾼 횡령 배임으로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노사장 봐라 기소됐다 빵에 간다 어쩐다 했는데 약 2년 가까이 검사가 저를 부르질 않았어요. 자, 우리 최 변호사님이 7번을 찾아갔고요. 저도 3번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해당 검사는 저를 불러다 조사를 안 했을까요? 사기, 횡령, 배임으로 윤석노는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노사장이 기소됐다. 노사장은 범죄자다. 노사장은 구속됐다. 근데 내가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음을 밝히려면 조사를 받고 나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고 자료를 내서 빨리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데 검사가 2년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 2년간 난도질 당했습니다. 왜?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가 됐는데 조사를 안 해요. 2년 동안. 그리고 2년 뒤에 공판 걸고 그 검사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재판부에 가서 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 거죠. 저는 검사님한테 저의 억울함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다 냈어요. 근데 검사가 공소 이유를 적질 않았어요. 나를 공판으로 넘겼으면 검사 의견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조사 결과, 취재 결과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이 없이 공판으로 넘어갔어요. 엄청나게 당했죠. 누가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수십 건의 고소, 80건이 넘는 고소와 수십 건의 민사 재판을 걸고 이 사회에서 노사장을 극악무도한 진짜 노사장의 인생을 씹창을 내버린 그 사람, 그 뒤에 혹시 다른 세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다 밝혀졌음에도 그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고, 제가 갖고 있었던 50%의 제 지분은 단돈 10원, 단돈 배당금, 급여 아무것도 받지 못한데, 그만둘 때에도 급여조차도 받지 못했는데, 배당금은커녕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지금은 제 지분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 지분 7대 3에서 20%를 주고 조건부를 맞출 때도 약속 이행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갖고 있었던 50% 지분도 지금 저한테 남아있질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카페에서 또는 일반적인 카페에서 아직도 수군수군해요. 야, 노 사장 쟤 사기꾼 아니냐? 저 오일 저거 만든 거 사기 같아. 자, 제가 이때 오일을 만들었죠. 2018년 초에 오일을 만들었어요. 사기꾼이라는 기사가 뜨고 뭐하고 하면서 오일이 잘 팔리겠습니까? 잘 안 팔리죠. 엄청나게 영업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나랑 오일 같이 했던 이 대표가 무슨 연유인지 윤석노랑 같이 합동방송을 하면서 노 사장이 오일 갖고 사기쳤다, 자기 노 사장한테 또 사기당했다라고 방송을 해요. 그 판결문 어떻게 나왔죠? 그런 적 없다고 다 나왔잖아요. 왜 이 사람 주변만 가면 다 노 사장을 사기꾼으로 만들어요? 왜? 그때 무슨 희대의 명언이 또 나왔죠. 오일 깡통에 적혀있는 제조 날짜가 오일 안에 제조 날짜가 아니고 깡통을 만든 제조 날짜라는 희대의 막말이 나옵니다. 깡통의 유통기간이래요. 오일 깡통에 유통기간이 써 있는데 그게 오일의 유통기간이 아니래요. 깡통의 유통기간이래요. 요즘은 제품을 팔 때 껍데기의 유통기간도 표시를 합니까? 윤석노랑 같이 그런 방송을 하면서 노 사장이 또 오일 갖고 사기쳤다고. 그러니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방해를 받고 계속해서 이런 음해 작업이 들어오고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저를 지켜줬죠. 그리고 노 사장을 구해준 그 한 분, 성민이 형님, 우리 사무장님, 밑도 끝도 없이 저를 믿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변호사비니 모든 비용을 대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나는데도 자기가 논 팔고 배추 팔고 사비를 갖고 와서까지 저를 계속해서 밀어줬어요. 제가 평생 얻고 다녀야 될 분이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진 거죠. 이 몇 년 동안 사무장님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어줬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성격에 유죄받고 빵에 갔을까요? 죽었겠죠.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작업을 당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단돈 10원도 모트라인 더 법정 공말 봤죠? 내가 모트라인 법인 또 단돈 10원이라도 횡령했다라는 뭐 나왔습니까? 윤석노가 이사로 들어오기 전에 내 맘대로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것까지 다 털었잖아요. 저 법인 돈을 10원도 쓴 적이 없어요. 10원도. 그런 나를 11억 사기 친 사기꾼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그 유죄 받았으면 억울. 이 판결문 내용 봐봐요. 어디 하나 미심적인 판결문이 있습니까? 고소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잖아요. 고소 자체가. 뭐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뭘 고소인이 뭘 못 찾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고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건이에요. 근데 내가 3년 동안 당한 거예요. 윤석노는 이 내용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나는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런 거 대답 안 합니다. 또 엉뚱한 거 꺼내죠. 자기가 뭐 내가 욕을 해서 뭐 피해를 봤다, 뭐 부모를 욕보이게 했다, 뭐 했다 그러면서 정작 물어보는 거에는 한 번도 제대로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 한문을 대답해요.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질 않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진짜 가만히 둬야 되나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자기는 이런 걸 안 한 나를 사기꾼 횡령범으로 만들어 놓고 법원에 가서 내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판사님한테 이런 거를 내서 내가 자기를 말하는 것들을 언급을 못하게 법으로 또 뭘 했어요. 또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는 100건이 넘는 고소를 해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기는 단 한마디 욕도 듣기가 싫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끝이죠. 그냥 자기는 어떤 짓을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인생과 법을 모르고 차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 제 친구 중에 본주 있죠. 말랑말랑 그 회계사. 걔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술 마시면 제 머리를 쳐요. 이렇게. 은규야, 너는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왜 네 머릿속엔 차 말고는 아무것도 없니? 저는 머릿속에 차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현재에도 저는 항상 차만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당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는데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됐고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카페에서 또 사기꾼이라는 말들이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 사장이 그래도 진실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잡으면서 저희 변호사님이 이제 얘네가 했던 모든 법정 공방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딱 하나 뭐 판결문 하나 나올 게 있는데 그거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가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시작하겠죠. 이건 바로 잡아야죠. 사회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유튜브 시장에서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의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찢어버리는 그 사이버 레카들이 하는 짓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거는 살인과도 같은 짓이에요. 이런 짓들은 절대 이제는 인용되거나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처벌과 죗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뭐 오일이라든가 게러진가 이런 거를 열면서 또 막 이런 음해성 영업 방해가 온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거 요약해서 써주셔도 저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말하기 여러분들 귀찮잖아요.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그냥 오늘 방송 몇 분부터 칠판이니까 가 봐라.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도 만약에 악의적으로 하는 애들은 이 방송을 보려고 안 하겠지만 뭔가 아리까리한 애들은 이걸 보면 이제 증거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 증거자료는 빼박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왈가불가 말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 법정 공방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피로 누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오일 출시와 오일 판매와 그리고 게러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또 이런 방해 음해 세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나쁘게 봐주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아, 노 사장이 정말 억울했겠구나 라는 이런 저의 정말 한이 담긴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조용히 법적 공방은 법적 공방대로 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문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정비에 있어서 박 팀장, 유 사장, 우리 민성이 그다음에 지연이, 연수 다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